100개의 정말 좋은 댓글이고 뭐 한 10개의 나쁜 댓글이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하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뇌는 긍정적인 그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에 훨씬 크게 반응하는 부정 편향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의 이유의 홍난지입니다. 네, 오늘은 썸네일에서 제목에서 보셨듯이 정신건강 전문의 나혜인 선생님을 모시고 아주 유익한 웹툰과 정신건강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맨션이라고 하는 병원이죠. 네. 좀 잠깐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덕에 있는 마인드맨션 의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나혜인이고요. 정신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고, 정신과를 알리기 위한 집필 활동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과 같이 그 웹툰 자문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웹툰을 결제해서 보고 있는 결제해서 상당량의 그 스트레스를 웹툰으로 풀고 있는 애독자이자 웹툰의 태동과 함께한 그런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아니 본인의 소개를 너무 수줍게 하신 거 아니에요? 수줍죠. 이렇게 사실 막 이렇게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렇게 작가입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수줍은데 여기에 저의 또 과거를 밝히자니 그게 되게 굉장히 수줍네요. 동생들이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요? 그렇게 파급력이 큰 유튜브 아니라서 네, 정말 솔직하게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머글들 중에서 만화 덕후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게다가 우리 작가님들이나 이 모든 창작자들이 정신 건강에 대한 이런 중요성을 많이 깨닫고 있고, 맞아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꼭 창작자뿐만이 아니라 그냥 요즘을 사는 모든 분들께서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좀 안 좋아 라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관심이 굉장히 지대한 시점에 뭔가 웹툰하고, 그러니까 만화하고 이거 정신 건강하고 좀 엮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셨는데요. 네. 그 어린 시절에 강렬한 만화에 대한 기억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내가 만화에 빠지게 됐지? 라는 것들을 좀. 저는 이 질문을 태어나서 처음 받아본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언뜻 그 질문을 주셨을 때 제가 약간 거의 인생 회고를 하듯이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만화를 언제부터 보게 됐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생각해보면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은 학습 만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정말 뭐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때 어머니께서 이제 학구열에 근데 뭐 재미없는 책은 잘 안 볼 테니까 아마도 근데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먼 나라 이웃 나라를 사주신 것 같거든요. 이원복 선생님. 네, 이원복 선생님의 먼 나라 이웃 나라 그래도 만화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거를 읽으면서 어떤 그림과 글의 조합을 즐겁게 소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쉽게도 지금 보면 정말 재밌는데 그때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탈리아의 앞부분, 뭐 프랑스의 앞부분, 음식 부분 막 이런 것만 읽기는 했지만 그런 식으로 좀 학습 만화로 시작했고 그리고 제 생각엔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의 완전 황금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수입 만화 아직 그 일본 문화 뭐라고 개방이 되기 전에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런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해적판 만화였고 그런 식으로 TV에서 애니메이션을 좀 뭐 세일러문이나 천사소년 에티 같은 그런 그 마법소녀물이나 뭐 사이버 포뮬러나 에반게리온이나 뭐 카우보이 비밥 같은 그런 이제 그 투니버스 세대라고 지칭되는 그런 시대를 거쳐서 파티나 윙크 같은 월간 만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언니한테 이제 언니들 학교 선배들한테 빌려서 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만화방에 갈 수 있는 어떤 참전권을 얻게 되면서 이제 만화를 막 보게 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언니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언니 역할 중요하죠. 누군가가 나를 잡아 끌고, 그러니까 만화방이라는 곳은 사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물을 이렇게 퍼뜨리기 전에는 혼자서 가기가 좀 힘들어요. 맞아요. 그쵸? 그리고 만화방에 가는 거를 부모님들이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들은 또
이렇게 모범생이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잘 안 했어. 잘 안 하고 막 가면 안 될 것 같고 오, 이랬는데 맞아요. 또 그 만화방의 그 미묘한 맛은 하면 안 되는 짓이지만 불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을 안 듣는 쾌감과 함께 그 즐거움과 약간 미리 이렇게 숨겨보는 그런 이게 일탈감을 좀 주는 곳이어서 제가 장녀라서 친언니가 없어서 좀 늦게 시작한 것 같지만 친구들 그리고 이제 뭐 학교 동아리 선배 언니들 네. 이런 언니들의 오. 도움과 보조로 네. 아니 대체 그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였나요? 그냥 밝히시기 어려우면 그냥, 안 밝히셔도 아니요 그냥 됩니다. 아니요 평범한 그러니까 그 뭐랄까 독서 동아리? 아마도 그런 거 아닐까요? 독서 동아리가 아니었을까요? 아니 그렇네요. 네네. 독서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의 독서의 그런 유형을 좀 경험해 보실 겸 네. 그죠. 네, 영향을 받으셨군요. 그죠. 공부하는 마음으로 네. 갔죠. 네. 그러면 직접 그림도 그려보셨나요? 그 만화를 그려보셨나요? 네. 저희 학교에 만화부는 없었어요. 그래서 만화부에 뭐 들어가서 활동을 하거나 하지는 못했지만 중학교 때 이제 본격적으로 만화를 막 읽을 때 아주 친한 친구들 만화를 빌리면 본인만 보고 반납을 하는 게 옳겠으나 아이고, 근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네. 왜냐하면 사실 한 명만 빌려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 품앗이를 해오게 되고 이제 그날 아침에 딱 갔을 때 자 이제 만화를 빌려온 사람들이 다 나에게 이만한 것이 있다 이러면 다들 줄을 서면서 그 생태계가 있잖아요. 빨리 보는 사람이 먼저 보고 이제 그거를 많이 하면서 저희 때는 퇴마록이라는 소설이 네. 그러니까 그 나올 때 그 퇴마록을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었던 그 시대군요. 그 시대거든요. 네. 독자인데 친구가 정말로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콘티 작가로서의 재능이 출중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읽고 그거를 구현 이렇게 시각화해서 구현하는 거를 좀 해보고 싶어해서요. 친구 3명이서 한 명은 그 친구는 이제 콘티를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펜선이랑 톤 붙이기 그때 톤을 붙였어야 됐잖아요. 맞아요. 네, 톤 붙이고 그런 그림 작을 하고 또 다른 친구가 이제 그 중간에서 또 스케치 같은 보조해 주면서 네,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아, 그래요? 아니 지금을 예로 들면 그러니까 약간 번안 만화라고 우리 옛날에는 맞아요. 그렇게 했었잖아요. 맞아요. 소설을 만화로 하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노벨 코믹스라고도 하니까 맞아요. 웹소설은 비록 아니었지만 글자로만 된 테마록을 만화로 옮기는 작업을 해보셨다는 게 너무 색다르네요. 그렇죠. 이거를 테마록이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명확한 번안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단위가 크니까 사실은 거의 그러니까 지금 단어로 쓰면 스피노프 내지는 이제 뭐라 그러죠? 팬픽 아니야 팬픽은 아니고 2차 창작? 2차 창작? 네. 2차 창작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퇴마록에 나오는 외전 부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상을 산다면 좀 어떤 모습일까를 그렸던 것 같으니까요. 약간 좀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스피노프와 약간 2차 창작의 중간 맞아요, 어디엔가를 맞아요. 네. 하고 싶으셨군요. 그쵸, 굉장한 팬이셨나 봐요, 테마록에. 그쵸. 너무 재밌었잖아요. 그 당시에 또 되게 유명했던 판타지 소설도 있었잖아요. 많았어요. 네. 드래곤 라자도 그때 그러니까요. 나왔던 눈물을 거고요. 마시는 눈물을 마시는 새도 그때 나왔고요. 그때가 정말 황금기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장르 소설. 네, 맞아요. 하이텍 천리안 세대가 지나면서 정말 그 제아의 기라성 같은 분들이 정말 창작물을 내기 시작하셨고 맞아요.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는다는 게 네. 저는 너무 뿌듯하고 그니까요. 네. 그리고 요즘엔 테마록도 웹툰으로 만들어져서 또 영화로도 연재가 되고 만들어지고 있고, 애니메이션화도 만들어지고. 됐고 네. 맞아요. 진짜 그때의 그 제야의 고수들이 어떻게 보면 장르물의 포문을 좀 열어준? 맞아요. 그러니까 소설에서 이런 장르? 이런 이야기가 그죠. 그치 만화에서는 우리가 봤는데 이걸 왜 소설에서는 없는 장르라고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던. 맞아요. 그쵸? 네. 정말 한국이 저는 한강 작가 너무 이렇게까지 가면 그런가. 한국에서 정말 좋은 작가님들이 정말 많은 것 같고 네. 그리고 그게 너무 그러니까 정말 순수 문학 쪽만이 아니라 장르 문학도 정말로 대단하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많이
읽어야죠. 근데 제가 그쵸. 요즘 좀 웹소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 속도를. 그쵸. 너무 네. 많잖아요. 너무 많고 네. 그 만화에 비해서 확실히 읽는 속도가 좀 느려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추천을 받으면서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약간 내가 너무 오래전 덕후였다는 사실을 네. 부끄러워하시면서 그쵸. 너무. 하지만 내가 덕력을 지금 잃고 있는 게 아닌가에 대한 아, 죄책감이 그런가요? 약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재밌습니다. 그 어린 시절 뭔가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공부하시기 좀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때 아마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뭔가를 만들어보고 같이 읽는 그런 즐거움을 통해서 그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견디는 네, 그런 맞아요. 셨던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보면 그 학창 시절에 특히 중학생 때 친구들과 많이 했던 얘기가 일상 얘기도 하지만 그런 같은 작품을 보고 막 공유하는 데서 되게 즐거움을 많이 얻었던 맞아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봤던 작품들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뇌리에 굉장히 강렬하게 박혀 있고 그 즐거움을 아니까 이후에도 뭔가 같이 보면서 나랑 같이 이 작품에 대해서 떠들어 줄 사람을 구하고 그 같이 공유하는 그 즐거움을 그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에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아, 진짜 마무리도 잘 해주셔. 자, 그러면 선생님의 어떤 전문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정신 건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뭐 임상을 모두 다 말씀해 주시는 건 이거는 뭐 직업 윤리상은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어떤 유형을 좀 잡아서 창작자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진료도 꽤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주로 그런 창작자분들, 특히 우리와 관련한 이런 작가님들은 어떤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위치가 공덕이기도 하고요. 그 작가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는 좀 외부에서 오는 압력으로 인한 좀 어려움이고, 두 번째는 내부의 압력, 그다음에 마지막은 좀 고립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당연히 창작 활동이 그냥 자기 만족으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뭐 직업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개인적인 취미로 시작했지만 올리면서 좀 소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일단 외부의 평가에 상처를 받으시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회수라든지 이런 걸로 확인을 하시는데요. 특히 많은 경우에 좀 답답해 하실 수도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좀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아니, 뭐, 100개의 정말 좋은 댓글이고, 뭐 한 10개의 나쁜 댓글이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하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이게 뇌과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는 긍정적인 그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에 훨씬 크게 반응하는 부정 편향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뭐 옛날 우리 이게 아주 그 원시 시대 인류로 생각을 해보면, 뭐 맛있는 거를 먹을 때 열매를 막 따먹는데 이 열매는 맛있었어 보다는 이 열매를 먹었더니 제가 죽었어 라는 정보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생존에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류의 뇌가 발달을 할 때 부정적인 것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거를 이제 진화론적인 어떤 해석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나를 표현한 수단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밥벌이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외부로 오는 비평에서 좀 안 좋은 내용에 훨씬 더 크게 반응하는 것이 뇌과학적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걸로 유난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 그리고 또 작품이라는 게 내가 어느 정도 투영돼 있잖아요. 내 조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판이 그냥 작품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나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확장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이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괴롭히느냐도 이제 중요한 이슈인데요. 창작 강박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검열 이런 데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너그럽지 못하고 굉장히 가혹해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잘해야 된다는 뭐 압박, 그리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어떤 좌절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좀 쉬지 못하고 창작을 멈추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더 연습해야지와 더불어서 그럼 많이라도 그려야지. 그리고 그리다 보면 뭐든 될 것 같다는 희망, 막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모여서 사실 번아웃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죠. 심하신 경우에는 그래서 연습하고 준비하시고 충분히 자기를 다정하게 대하지 않으시다가 이 판을 떠나시는 분들도 손에 너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두 번째이고요. 마지막은 아무래도 창작이 혼자서 좀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고립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울이라든지 뭔가 본질적으로는 프리랜서 분들이 많이 빠지는 이제 우정, 내가 일하는 것과 일상을 분리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신체적인 소진 이런 것들이 좀 오시는 가장 많은 이유인 것 같아요. 그 고립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외부에서의 오는 그 부정적인 어떤 피드백을 조금 더 도망치기 어렵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부에서 오는 자기 공격 이런 것들에서도 또 이걸 어떻게 보면 발화하면 누군가는 위로를 해줄 수도 있고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관점을 좀 돌릴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걸로 인해서 모든 게 좀 파생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고립감 맞아요. 같은. 네. 좀 이렇게 얘기를 진짜 실제로 듣고 나니까 근데 정말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외부 평가, 나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평가, 그리고 고립감. 네네. 네. 다른 것도 많으시겠지만 네. 아무래도 좀 이 업계에 계시는 분이라면 혹시 내가 힘들 때 네. 이 세 가지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있지 않나를 고민을 해보시고 그럴 때 정말 외부의 평가가 나를 그만큼 지금 정말 안 좋은 건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좋은 건가? 또는 내가 이게 나를 너무 가혹하게 밀어붙이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너무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됐나? 뭐 이런 거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문제를 약간 질문화시켜서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네네, 말씀이시죠? 맞아요. 너무 좋은 팁까지 알려주셨네요. 많이 들으시면서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옆에다가 좀 써두시고, 네, 그리고 내가 왜 자꾸 이 부정적인 피드백에 자꾸만 관심을 갖지? 나는 정말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원래 다 그래 라고 생각하면서 맞아요. 자기 수용하는 그런 좀 생각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그 이야기를 창작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누군가한테 선보이고 평가받고 이런 게 너무나 당연한 창작자의 어떤 역할이 그런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것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이야기를 창작함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치유받고 있다? 누군가한테 내 이야기를 말하는 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 인정받는 거는 굉장한 치유의 어떤 한 방법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정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게 사실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좀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멋있어요. 사실 좋은 달란트죠. 어떻게 달란트라는 말이 조금 제가 달란트라는 말만 쓰면 자꾸 더글로리를 생각하게 되긴 하지만 어쨌든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심리 치료 기법 중에서 표현적 글쓰기라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이제 86년도에 페니 베이커라는 선생님이 이제 연구하신 내용을 보면 트라우마를 입었을 때 그 트라우마 내용을 감정적으로 아니면 그 기억을 막 배설하듯이 표현을 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했을 때 단 4번만 표현하는 글쓰기를 쓰더라도 훨씬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유의미하게 호전되는 결과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도 좋아지고 실제로 그 트라우마 증상들도 좋아지고 그리고 본인에 대한 어떤 이제 책임 의식이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호전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털어놓고 나니까 마음 편하네, 이게 그냥 정말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좀 가벼움을 느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그냥 내가 있었던 일을 누구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서사화라는 작업을 거치거든요. 그쵸. 서사를 만든다는 것은 그냥 흩뿌려져 있는 경험이라든지 감정에 그 당위성,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그리고 의미를 덧붙이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비가 왔어요. 네. 갑자기 비가 와서 내가 기분이 나빴어.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걸 서사화한다면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그렇게 비가 왔을 때 또 누군가를 만나서 도와줄 수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비가 와서 나는 좀 힘들었는데 어디에 불이 꺼지는 뭐 그런 더 큰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잠깐 힘들었지만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내 인생을 좀 넓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내 얘기가 아니라 캐릭터의 얘기일지라도 좀 이렇게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나를 조금 투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야기꾼들은 인류학자 같은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되게 다정하고 꼼꼼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이야기의 개연성을 만들어내고 좀 의미를 찾는 작업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그런 다정한 노력들이 내 삶을 좀 볼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그냥 만들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유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어쩌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반응을 해줄 때 내 서사, 내가 생각했던 어떤 일부분의 나 아니면 나의 뭐 가치관 이런 것들이 공유되는구나 하는 감각을 느끼시면서 회복, 뭐 상처가 있었다면 회복, 또는 나 자신의 어떤 정체감을 좀 확장하거나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죠. 네, 그 아까 첫 문장에서부터 마음이 확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구원하는 힘이 있다는 증거다.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독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잖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내 감정을 좀 쏟아내는 그런 글쓰기는 일기 같은 자기의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놓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꺼내놓는다고 했을 때 남들이 내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나의 이 감정을 좀 알아들을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고, 자, 이 상황 봐.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을 공격한 사람이 다 나쁜 거지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면 독자들의 선택을 못 받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독자들은 사실 작가는 그냥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거고, 독자들이 판단을 할 수 있게 그냥 그 상황만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겪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 내가 간접적인 어떤 경험을 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너무 격앙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야기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순간은 굉장히 그 객관적인 거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를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게 만든다. 어떤 편향적인 시각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만든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역시 교수님. 교수님은 제가 아무거나 말씀을 드려도 아니, 훨씬 좋게. 역시 맞습니다. 네. 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랍니다. 아니, 워낙에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머릿속에 진짜 정리가 쏙쏙쏙쏙 잘 되는 거예요. 네. 또 근데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 어떤 분께서, 연구자께서 그 연구를 하셨듯이 뭔가 나의 감정을 배설하듯이 쏟아내는 경험이 어쨌든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작업이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뭔가 너무 내 상황에 몰입하고 내 감정에 너무 많이 치우쳐지게 되는 그런 어떤 창작은 그 사건과 그리고 내 감정과 멀리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말하는 사람의 정신건강에 순기능뿐만이 아니라 어떤 나쁜 기능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일단 배설하는 글쓰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페니 베이커 선생님이 말씀하신 배설하는 글쓰기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안전하게 정말로 내 머릿속을 좀 비워내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는 거리감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거를 뭔가 말이든 글로써, 특히는 내가 다시 보기 위해서는 이제 글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정말 종이 위에 아니면 뭐 화면 위에
이렇게 쏟아내는 것만으로도 거리감이 좀 생기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배설하는 글쓰기는 아주 위험한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나 혼자만 보게 되는 네, 거니까요. 나 혼자만 보게 되는 전시하지 거. 않고. 맞아요. 네. 근데 배설하는 글쓰기를 쓰면서 누군가를 보여주려고 하면 좀 되게 위험할 수 그쵸.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스스로 쓸 때도 그렇게 되면 이게 뭔가 이제 걸리죠. 장애물이 생기는 거죠.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서사와의 입장에서 이것이 좀 창작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또 이제 거리감을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거리감을 생각할 때 만약에 내가 창작한 어떤 서사에 거리감이 너무 멀어지면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납작해지고 너무 이렇게 현실감이 없으면 독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좀 뭐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경우에 실제로 나와 이 서사를 분리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그 단 한 줄의 풀에도 굉장히 상처를 받거나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이제 작가님의 서사, 작가님의 이야기와 작가님은 같지 않다는 거를 늘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작가님은 약간 장인 같은 거죠.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전달하는 여러 가지 그 공예, 이야기를 짓는 공예를 어떻게 보면 행하시는 거고 거기에 내가 조금 투영될 수는 있지만 그게 완전한 나는 아니에요. 일부분의 내가 조금 공격당했다고 내 전체가 공격당한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아,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내가 만든 것 혹은 사실 저는 아이가 있으니까 네, 내가 낳은 아이조차도 가끔은 이게 더 낫지 않나? 라는 나의 시각이 그러니까 이게 가끔이 아니라 매 순간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좀 지나고 나면 당연히 이거는 내 생각이었는데 왜 그때는 그 판단이 안 되지? 이게 나중에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습관화가 그래서 되게 중요하겠구나. 이걸 어떻게 습관화를 해야 될까? 저도 늘 이게 숙제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안하는 게 나로서는 이게 너무나 좋아서 하는 건데 왜 저런 반응이지? 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일단 이야기를 만들고 나서 조금 좀 분리하는 시간, 이야기와 나를 좀 분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으면 사실은 물리적으로 이 이야기와 내가 너무 오래 붙어 있으면 사실 분리하기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또 다른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텐데 그 기능을 발휘하기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작업을 할 때 내 시간을 좀 가지면서 약간 그 정체성을 분리했을 때 또 다른 나의 뇌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서 그 이야기를 다시 보았을 때 또는 내 태도를 보았을 때 다른 새롭게 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저 이 말씀에서 하나 제가 이렇게 뭔가 그건 내 시각이었구나. 내 시각을 강요했구나라는 객관적으로 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은 일할 때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왔을 때. 네네. 네. 그래서 일을 할 때 불현듯 그치, 그건 내 시각이었지. 그리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가장 짠해 보이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는 거기에 계속 몰입을 하고 그 이상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나왔을 때 그치. 그래, 내가 어른인데.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어머니시고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아이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고민을 하셨군요. 제가 너무 이야기로만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니, 그냥 저는 네네. 창작자가 아니니까 그런 쪽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건데 말씀을 너무 창작적으로 잘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제가 그렇게 집에서 분리됐을 때 객관적인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창작자분들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거리를 두기 위해서는 장소를 좀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 맞아요. 너무 좋고 예를 들면 창작자로서의 나도 있지만 내 작품보다 다른 사람 작품을 볼 때는 조금 더 너그럽고 조금 더 새로운 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맞아요. 되잖아요. 그것처럼 조금 떨어져서 뭐 예를 들면
창작자로서의 나도 있지만 뭐 언니, 오빠, 뭐 형제로서의 나도 있을 거고 누군가의 친구도 있을 거라 그런 역할을 좀 충분히 해내고 난 다음에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한 관계에서 그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해서 그 사람이 내 작품을 본다면 이런 식으로 롤플레잉 같이 내 작품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요. 시각으로. 네, 예를 들면 이제 교수님이시니까 네. 다른 학생들 작품을 많이 보고 피드백을 해주시잖아요. 학생분들은 나름 그 시각을 배우거든요. 근데 내 작품을 볼 때는 자꾸 내 시각으로 보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홍난진 교수님이라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해주실까? 하면서 한번 보는 거가 처음부터 잘 되시지는 않겠지만 네.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와, 이런 시각 너무 좋은데요? 아니, 제가 최근에 이건 자꾸 딴 얘기로 돌아가서 죄송한데요. 최근에 어떤 분들이랑 얘기를 할 때 얼만큼 AI를 자기 일에다가 활용을 하냐. 근데 저는 글 쓸 때 사실 아이디어를 제가 정리하는 차원 아니고서는 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글 쓸 때 말고 학생들의 피드백이나 뭔가 피드백이 필요할 때, 피드백이 아니라 내 글을 쓸 때 GPT나 제미나이에게 내가 이 글을 피드백해줘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나한테 얘기해주면 내가 그한테 피드백을 잘해줄 것 같아. 좀 피드백 좀 해봐. 나한테 도움을 줘. 했더니 뭔가 이렇게 얘기를 써주는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오, 그렇네요. 그쵸? 네, 제3자의 시각을 네네네. AI로 또 사용해 보는 것도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이건 내 글이야. 어디가 잘못됐니? 라고 물어보면 왠지 편향적으로 그죠. 당신은 어떻거든? 맞아요. 핵심을 찔렀어. 막 이거 해갖고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네네.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너무 유익한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이 만화라는 것이 굉장히 아주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외길 인생을 걸었잖아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저는 참 실증을 잘 내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참 어릴 때부터 한결같이 좋아했던 건 만화가 유일한 것 같다. 그림 그리는 거 유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제 인생을 뭔가 평소에는 아니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되돌아볼 때마다 진짜 내 인생에 만화가 진짜 중요하게 깊숙이 자리 잡았고 내가 뭔가가 어려울 때 저도 언니나 오빠가 없다 보니까 늘 언니들의 이야기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20대 때 이렇게 멋있구나. 그죠? 네. 그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 상황에서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내가 커왔구나라는 걸 이렇게 문득문득 깨닫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 만화가 단순히 그냥 오락거리로만 치부하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서사와 심지어 그걸 시각화한 자료가 동시에 있는 굉장히 파워풀한 도구잖아요. 저는 이게 여러모로 사람들, 그러니까 독자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모델링 효과를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의 관계 아니면 가족 안에서의 관계 뭐 또래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만화 안에서의 이 캐릭터의 성장이라든지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주변인들과의 관계 이런 거로도 사실은 모델링 학습을 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볼 때 아주 관심 없는 행인이 가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맥락, 이 사람이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사실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구가 있는데 이제 픽션을 본 사람들, 이런 만화든 뭐 소설을 많이 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감각이 뛰어나다고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그 어떤 컨텐츠를 소비할 때마다 그 행위 자체가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근육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른들이 어렸을 땐 이제 뭐 만화가 허구적이고 그렇다고 생각해서 뭔가 보지 말라고 하셨던 것 같기는 하지만
상상력을 높여주고, 물론 이제 만화에서의 어떤 아주 납작한 그런 만화도 있기는 하지만, 심지어 그런 곳에서도 우리가 읽으면서 좀 새로운 환경에 나를 대입해보고 상상해보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만화의 영향이 이제 일단 첫 번째는 모델링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인생을 낭만적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그 연구 중에 이제 구원서사라고 해서, 어떤 주인공이 고난을 겪고 결국은 구원을 받는 그런 형식, 그 소설의 형식으로 자기 삶을 생각할 수 있는 경향이 높은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이 좀 높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누구나 사실 없으면 좋지만 힘든 순간을 겪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 세상이 끝난 것 같고 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는데, 그때 내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이야기의 어느 한 챕터구나.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구나. 나름 주인공인데 고난을 겪고 있는 챕터구나. 또 좋은 챕터가 오겠지? 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내 인생을 좀 길게 이야기처럼 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의미를 이제 주인공들은 항상 뭐 꼭 멋진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작가님들이 어떻게 보면 이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의미를 굉장히 멋있게 잘 만들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비슷한 상황에서도 나도 그런 장면을 떠올리면서 약간 밖에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그래, 할 수 있어. 이렇게 주인공처럼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화가 주는 굉장히 좋은 영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께서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으신 거고요. 그쵸. 제가 탁한 장면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그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그냥 딱 처음 떠올랐던 게, 혹시 스바루라는 발레 만화 아세요? 네, 알아요. 저는 사실 좀 모범생이라서 내 멋대로 하는 그런 이제 행동을 잘 하지 않았는데, 그 스바루가 사실 상처도 많고, 맞아요. 어린 스바루는 상처도 많은데, 이제 너무 하고 싶은 게 확고하고 잘하는 그러면서도 한 대 꽁 때려주고 싶은 자기 멋대로의 아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막 지내고 싶으면서도 그 운명처럼 정말 열심히 매일매일 정말 그 망나니처럼 지내고 난 다음 날 아침에는 자기 루틴을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모범생다운 그죠, 열심히 살아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스바루가 나중에 이제 좀 길거리 유랑단이라고 하긴 그렇고, 어쨌든 아주 클래식한 발레단이 아니라 이게 좀 실험적인 발레단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일이 없으니까 그 감옥 죄수들 앞에서 공연하는 그런 씬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 무대가 너무 미끄러워서 우리 일할 수가 없다 막 이러는데, 이제 누군가 그러면은 콜라를 그 바닥에 뿌려가지고 끈적끈적하게 하면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막 그거를 뿌리고, 막 누군가 불평을 합니다. 뭐 우리 발레단인데 아무도 관심 없는 죄수들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너무 싫고, 막 바닥은 또 이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이러는데, 스바루가 이게 나중에 내가 유명해졌을 때 얼마나 멋진 에피소드가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너무 귀엽다. 근데 저는 그 문장이 제 인생에 굉장히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고난이 나중에 나의 삶에서 얼마나 멋진 에피소드가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최근에 좀 아팠었는데 그때도 뭐 사실 싫은 일이죠. 근데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이것도 하나의 에피소드로 나중에 내가 이 고난을 좀 넘겼을 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멋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어떤 장면들이 저를
좀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고 조금 인생에서 많은 의미를 찾게 해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멋있네요. 그 스바루라고 하는 정말 옛날 만화잖아요. 정말 옛날 만화죠. 진짜 옛날 만화. 전 그래서 스바루 이름 듣자마자 제가 그 만화를 보고 피겨 스케이팅 하는 주인공 만화를 어릴 때 그랬던 그 생각이 나서 진짜 그쵸. 너무 귀여운 스바루가 맞아요. 되게 멋있는 말도 하고. 맞아요. 근데 그 스바루가 막 너무 천재거든요. 네, 제가 천재물을 맞아요. 좋아하는데 네네. 너무 그 편안한 천재였거나 아니면 그 너무 아무런 우여곡절이 없는 천재였으면 그쵸. 사실 되게 이입하기 어려웠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정말 막 바닥도 쳤다가 맞아. 뭐 음모에도 휘말렸다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어떤 심지 이런 것들이 나도 저렇게 좀 멋있는 사람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러게요. 하게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전 교수님의 네. 인생에 혹시 그런 장면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사실 많았는데 저도 이렇게 갑자기 그쵸? 질문을 받을지 몰라서 맞아요. 저도 사실은 들으면서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막상 이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바로 생각나진 않네요. 근데 제가 네. 그래서 요번에 질문을 받으면서 생각했던 게 제가 그 강의를 할 때 좀 우울할 때 내가 웃을 수 있었던 아주 재밌게 봤던 영상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글이라든지 요즘에는 릴스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런 짧은 토막이라도 꼭 잘 갈무리를 해두셔라. 정말 힘들 때 나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그 약간 비방책 같이 꼭 잘 갈무리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만화를 보면서 있었던 기억들을 좀 적어둘 걸 되게 후회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그냥 휘발시키지 마시고 내가 어떤 장면을 봤는데 너무 좋다면 좀 적어놓고 모아두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항상 학생들한테 웹툰을 보다가 어딘가에서 내가 기억 꼭 해야지 하면 되찾기 힘들다. 근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 되찾기 힘들어지는 건 내 한 가지잖아요. 책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꼭 메모를 좀 해두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번 기회에 좀 메모를 해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만화를 너무나 많이 말씀을 해드려서 이렇게 문장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언뜻은 생각이 안 나지만 어떤 한 장면 네, 그리고 어떤 작품 그리고 저는 선생님께서 그 스스로를 구원해내는 그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역경을 디딘 그 주인공이 나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했을 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은 주인공들이 지금 제가 여기서 막 미처 말하지 못한 여러 주인공들이 정말 많은 주인공들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너무 낭만적이고 멋있게 들렸던 게 그런 식의 소년 만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성장하는 주인공 만화들을 그냥 소년 왕동물이라고도 그냥 퉁쳐서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의 주인공이 성장하는 그런 식의 만화를 좋아하고 많이 즐겨봤던 사람은 그런 것에 감화되어서 스스로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된다. 맞아요. 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진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힘이 강해 라고 학생들한테 얘기했던 게 왠지 선생님의 말씀으로 증명받은 것 같아서 기쁩니다. 맞아요. 네. 저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줬던 작품을 여러 번 보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이제 이번에 가면 막 무슨 그러니까 만화 말고도 이제 웹툰 얘기를 너무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 웹툰 정말 많이 보거든요. 다음 기회에. 근데 뭐 예를 들면 저 다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괜찮아요? 네. 너무 감사하죠. 그래요? 네. 그 다음 웹툰에 카산드라. 카산드라 너무 재밌죠. 이하진 작가님. 작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헬레네를 그렇게 해석해낸 입체적인. 작가님은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봤고 그 헬레네가 항상 너무 바보 같고 너무 소비된다는 의식도 없이 사실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다니 그리고 카산드라를 이렇게 해석하다니 거기서 너무나도 감동해버렸다. 그래서 그 서사조차도 사실 얼마나 역사적으로 또
그 뭐랄까, 너무 납작하게 소비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환경이 얼마나 좋지 않아요. 근데 마치 저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시각도 뛰어넘고 작가님이 뛰어넘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 캐릭터들이 그 안에서 자기들의 서사를 가지면서 끝까지 정말 그들의 서사를 잃지 않고 마무리를 짓게 해주셨을 때, 이 기억으로 조금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겠다. 그리고 이 기억으로 어떻게 보면 좀 애정 있게 사람을 좀 볼 수 있겠다. 이런 용기를 많이 맞아요. 얻었어요. 맞아요. 저도 좋은 작품 볼 때마다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아, 진짜 세상이 정말 씻고 사람 정말 왜 맞아요. 사람들은 저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인류애가 상실이 됐다가 좋은 작품 보면 사람들은 그죠?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맞아요. 존재야. 맞아요. 이것 때문에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그쵸? 맞아요. 네, 근데 말씀해주신 그 카산드라라는 작품은 저도 학생들하고 신화 내러티브라는 수업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카산드라가 소비되는 것과 헬레네가 소비되는 것에서의 그 안타까움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그 헬레네가 납치되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근데 헬레네의 납치인가? 뭐 이런 장면인데 소풍 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아요. 이게 대체 이야기와 이 그림과의 그 격차는 뭐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기존의 관점에서 헬레네는 거의 백치예요. 거의 자아가 없이 뭐 신이 얘 따라가 그러면 거기 갔다가 얘 따라가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 따라갔다고. 그리고 남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분노할 만하거든요. 분노하지 않고 자꾸 자기 옆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다는 건 네네네. 그 인간으로 보지 않는 거죠. 자기의 자아가 없이 그쵸. 그냥 마치 똑같은 물건처럼. 거죠. 파리스도 그렇고 그쵸. 헬레네도 그렇고 옛날 그 신화 속에서는 자기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잘 안 느껴져요. 맞아요. 이게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특히나 그냥 헬레네가 전 그 격차, 이야기 속에서와 그 소풍 가듯이 따라나서 이 그림의 격차가 대체 뭐 때문일까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 이하진 작가님의 그 카산드라에서 캐릭터 라이징을 하신 그 헬레네를 보고는 너무 매력적이야. 정말 감동했어요. 너무 매력적이다. 욕망이 있는 여자였고, 그치? 맞아. 욕망이 있는 여자였기 그죠, 때문에 그죠. 그렇게 소풍 가듯이 그죠, 따라나선 거구나. 네. 인간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백치가 아니라 천재였던 거죠. 맞아요. 그게 너무 통쾌했어요. 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힘을 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지금 또 추천 만화가 하나 남았네요. 네. 추천 웹툰이. 언젠가 또 이런 웹툰에 대해서 우리 갑자기 웹툰 얘기하니까 갑자기 에너지가. 그죠. 네. 그렇다니까요. 너무 웹툰 정말 여러분 좋은 웹툰 많이 봐주세요. 좋은 웹툰을 보면 인생에 빛이 되고 살이 되고 정말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선생님 그 얘기 너무 좀 제가 깊게 자꾸만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꾸만 말씀은 그 부분에서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그 EBS 지식 이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술을 볼 때 사람의 어떤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아주 짧은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예술 작품을 볼 때 아까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내 삶의 어떤 부분, 이해가 되지 않았던 어떤 부분이 자연스럽게 어떤 거리감을 유지하게 되면서 이해할 수 있고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됐고 내가 겪는 어떤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나와 거리를 두면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를 성찰하게 만든대요. 네. 네네. 그런데 그 영상을 제가 자꾸만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 닿는 것 같아서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신화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신화라는 거를 볼 때 엉망진창이잖아요. 신화가 엉망진창이에요. 아니 옛날이니까. 그죠. 네.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투사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인간이 신의 얘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엉망진창인 거죠. 그쵸. 네. 인간이 엉망진창. 인간이 엉망진창이니까요. 엉망진창인데 자기의 모습을 투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들이 뭔가 여차저차 뭐 권능도 발휘하고 뭐 이런데 결국은 그런 서사를 만들고 거기에 의미를 붙여서 배우는 거죠. 이럴 때 뭐 이제
뭐 이상한 신의 모습, 뭐 외도도 하고 뭐 벌도 받고 이럴 때 아, 신도 저러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고, 아,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벌을 받으면 또 거기에서는 그래, 그럼 벌 받는 거지. 그러니까 집단적인 어떤 가치라든지 인간에 대한 모습을 막 투영을 해서 그걸 보면서 나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쵸. 예술 작품을 볼 때 사람들은 다 하나의 예술 작품이지만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100개의 작품을 보는 것과 다름없죠. 맞아요. 나를 투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프레임으로 보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뭐 이건 나랑 맞고 안 맞고 뭐 취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무언가를 봤을 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만큼 그거를 흡수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조금 더 고차원적인, 아니 고차원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잘 정제되어 있는 뭔가 좋은 툴로서 예술을 받아들였을 때 나를 그런 식으로 적당한 거리감이 유지한 채로 한번 다시 싹 스캔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같기도 해요. 아까 말씀하신 그 모델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델링이 꼭 나의 롤모델에 해당하는 그런 모델링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오히려는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모델링 얘기를 할 때 뭐 이런 얘기도 드려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너무 기분이 나쁘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왜요? 막 이랬더니 영화를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요즘에 모두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네, 있다? 모장사. 네네. 네. 이제 웹 드라마를 보시고. 보시면서 아마 구교환님이실 거예요. 네네네. 구교환님의 모습이 너무 이제 싫다, 너무 싫고 너무 그걸 보면서 힘들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구교환님의 그 캐릭터를 욕하는데 뭔가 기분이 나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보니까 사실 내 모습이 좀 투영된 것 같기도 하고 나도 그런 모습을 좀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데 남들이 꼭 나를 욕하는 것 같은 기분도 그쵸. 들고 그럴 수 굉장히 있어요.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해드렸던 얘기가 그러니까 꼭 이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어떤 캐릭터가 너무 싫을 수도 있고요. 어떤 캐릭터를 보면서 너무 큰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감정이라는 거는 뭐 데이터라기보다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커다란 감정을 느낄 때 잠깐 멈춰서 왜 이렇게까지 싫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봤을 때, 아, 이게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 투영된 건가? 아니면 나를 상처 줬던 누군가의 모습이 투영돼 있을 수도 있죠. 적어도 뭔가 아주 강렬한 감정이 들었을 땐 내 가치관에 위배되거나 내 상처를 건드리거나 무언가 나를 건드리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사실 거기에서 나를 한 번 또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기회로서 사용을 하시는 거고 아무리 나랑 비슷한 면이 있어도 그 작은 비슷한 면이 있다고 그 캐릭터가 나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일반화를 시켜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차라리 이용하자. 그렇게 어떤 나쁜 캐릭터 또는 내가 싫어하는 캐릭터, 미운 캐릭터, 되고 싶지 않은 캐릭터가 있을 때도 그냥 그렇게 넘기지 말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모델링의 어떤 대상으로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너무 공감이 되는 그 환자분이셨던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왜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싫다라기보다는 그 감정이 되게 미묘해요. 그죠. 네,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보기가 힘들죠. 네,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 봐야겠다. 저 캐릭터 저러지 말지.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저 부분에 어떤 부분이 내가 가장 나에게 있어서 싫어하는 부분이 그런 대사나 그런 행동으로 표현될 때 제가 정말 못 견디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어떤 이야기 콘텐츠는 모델링에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는데 사실은 나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식으로 소비를 하실 때 해주시고 창작자 입장에서도 누군가가 내 작품을 보고 자신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그만큼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면 뭐랄까요? 좀 더 내 작품에 대한 영향력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고 맞아요. 네, 좀 더 깊게 생각을 하시면서 창작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매력적인 빌런을 만드는데 주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런도 예전에는 이제 뭐 주인공만 사랑받고 주인공한테만 감정이입을 하고 했다면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고 좀 모자른 빌런, 그런데 약간은 측은한 뭐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좀 더 투영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많은 작가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사실 그 독자분들도 그런 좀 모자른 캐릭터를 보면서 이렇게 분노만 할 게 아니라 사실 작가님들이 자기 캐릭터는 왜 다 애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모자른 캐릭터라도. 그래서 그 많은 좋은 만화들에서 보면 그런 캐릭터들도 그러니까 세미 구원이라고 할까요? 뭔가 변화하는 네네네.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전 그럴 때 되게 또 위로를 많이 받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또 찾아보시고 네. 기록해 놓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네요. 너무 아쉬워요. 네, 역시나 다음에 네, 후속을 꼭 불러주십시오. 네, 우리가 그냥 웹툰 얘기하면서 더 깍깍댈 수 있는 그런 후속으로 좀 이야기를 좀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으로 웹툰 작가님들께 특히나 웹툰 작가나 아니면 다른 창작자분들이 나의 정신건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꿀팁을 하나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지 그거 하나 말씀해 네. 주실까요? 아까 전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 작품을 새롭게 보기 위해서는 좀 나의 다른 정체성을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작품 밖에서의 내 서사를 좀 유지하시는 거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창작자이고 작품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뭐 청소도 하는 인간이고 밖에서 뭐 세금도 내야 되는 인간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런 서사 뭐 내가 누군가의 딸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뭐 이제 친구이기도 하고 뭐 이제 교수님은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엄마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잘 그 균형 있게 가지고 있으시니까 또 그 아드님에 대해서도 되게 이제 생기고 네. 그러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프리랜서 시니까요. 내 루틴을 좀 지키는 거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루틴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요. 자는 시간 조금 규칙적으로 챙겨주시고 일하는 시간 좀 챙겨주세요. 특히 내가 내 집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자는 시간, 뭐 일하는 시간이 분리가 전혀 돼 있지 맞아요. 않으시고 그게 정말 번아웃으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그 옷부터 내가 작업할 때 입는 옷 따로 조금 구비해 두시고 네, 자는 옷 따로 구비해서 내가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더라도 조금 그 신체적으로 분리되는 경험을 해주시고 웬만하면 공간도 조금 분리를 해주실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시간을 웬만하면 잘 분리해서 이런 거죠. 나는 그냥 그 낮사람의 시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 왜냐면은 작가님들 다 밤사람이시니까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8시 그럼 너무 와닿지 않으시려나? 어쨌든 10시로 해주세요. 10시요? 네. 10시에 일어나서 12시에 자는 그럼 2시에 자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럼 나는 일을 무조건 12시에는 마친다. 이렇게 조금, 낮사람으로 사시라는 게 아니라, 네, 적어도 일을 언제는 마친다. 그러니까 몇 시에 시작해서 언제 마친다는 거는 조금, 허락해 주세요. 그래, 그렇게, 그리고 자꾸 내가 내 시간을 잘 지키실 수 있을 때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또 해야 될 때 열심히 하실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댓글을 읽을 때도 조금 세팅을 정해서, 내가 뭐, 요 시간대에만 본다. 아니면 뭐 PD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이제 안 좋은 것들은 미리 차단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런 거를 혼자 너무 다 읽고
모든 피드백을 다 수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창작과 무관한 활동을 하나쯤은 하세요. 그 뇌과학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창작하는 뇌가 뇌 전체를 다 쓰는 건 아니에요. 운동하는 뇌는 또 다르고요. 네. 뭔가 또 소비하거나 아니면 사람들과 교류하는 뇌의 부분은 또 달라요. 우리가 쉴 때는 이런 내가 평소에 쓰던 뇌와 다른 뇌를 쓰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안 하시겠지만 운동도 조금 해주시고 신체 활동 조금 뭐 주변을 산책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무관한 창작과 무관한 아주 쓸모없는 것도 좋아요. 결과물이 없는 활동일수록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막 만들어서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는 강박에서 약간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혼자 버티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동료 작가들이 있으신 것도 너무 좋고 독자 반응에 뭐 상처를 입더라도 이거를 내가 다 감내야지 프로지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좀 내 주변에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을 믿고 같이 교류를 하시고 진짜 필요한 경우에는 뭐 병원을 오시거나 아니면 상담을 받으시거나 하는 도움을 받으시는 여러 가지 길을 넓혀두시고 내가 나를 최우선으로 놓고 그 열심히 하되 혼자서 다 버틸 필요는 없다. 이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도움되는 진짜 선생님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이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정말 여러 가지 팁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진짜 메모하셨나요? 네, 메모하시고 내 책상 위에다가 좀 붙여 놓으시고 일부러 나를 위해서 이거 몇 번씩 읽어보시면서 정말 실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맞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유익함을 나인 선생님을 모시고 해봤어요. 나인 선생님과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웹툰 얘기를 하러 로맨스 얘기해야죠. 네, 그게 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죠. 네, 로맨스가 이렇게나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로맨스 정신건강에 좋죠. 다음에 꼭 해야겠네요. 네, 그 후속을 기대하면서 오늘 나인 선생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우셨죠, 선생님? 저 너무 즐거웠고요. 저 너무 즐거워가지고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저는 1시간이 지난 것도 몰랐거든요. 정말요? 다음에 꼭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재미의 유의 홍남지였고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나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